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기술주 하락의 여파로 나스닥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들도 하락했습니다. 최근 횡보를 거듭하던 우리 시장, 이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기조에 큰 상승폭을 그려줬었는데요.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의 이 체포 소식에 암호화폐 투심 역시도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출처가 불명확한 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이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에서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코인 투자로 이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재산 변동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된 가운데 그가 곧 석방될지 여부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두로프가 이르면 이번 주 수요일에 석방될 수 있다라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은 그의 석방 가능성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로프는 지난 8월 24일 프랑스 파리의 북부 이 르브르제 공항에 도착되자마자 체포됐습니다. 그는 현재 법원에서 정한 96시간의 이 구금 기한에 따라 수요일인 8월 28일까지 구금될 수 있습니다. 두로프는 아직 공식적으로 기소되지는 않았고요. 현재 텔레그램을 통해 계획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 세탁, 마약 밀매, 아동 포르노, 법 집행기관과의 이 비협조 범죄, 이와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구금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넥슨이 블록체인 자회사 넥스페이스를 통해 기축통화 NXPC 토큰을 27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넥슨이 그저 계획에 그치지 않고 공식적으로 이 기축통화의 실체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NXPC는 아이템 발행 권한을 토큰화한 것이 특징인데요. 넥스페이스는 생태계 기여자들에게 공정하고 또 투명한 방식으로 토큰화 권한을 분배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계획입니다. 다른 온라인 게임 생태계는 이 서비스 제공사와 이용자 간 인센티브 얼라인먼트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인센티브 얼라인먼트란 서비스 제공사와 또 이용자 보상 체계를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하죠. 넥슨은 NXPC를 통해서 이 커뮤니티의 기여 그리고 존재 가치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산 가치가 중요한 온라인 생태계에서 지속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업앤다운의 김희정입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재가 없으니 가격도 지지부진. 최근 잭슨홀 미팅 이후 코인 시장은 이렇다 할 재료가 없이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트코인 소식부터 알아보시죠. 비트코인 최근 4거래일째 상승 랠리 펼쳤지만 어제에 이어 오늘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1.42% 하락한 8,381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호재가 없이 횡보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3.21% 하락하면서 353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플 소식입니다. SEC가 승소를 할 경우 리플이 0.4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리플 현재 0.63% 하락하면서 788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도 알아보시죠. 네, 오아시스가 현재 31.32% 급등 중입니다. 63.69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오핀이 11.62% 상승하면서 442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프론티어가 4.85% 상승하면서 1,145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엑스플라 그리고 식스가 4%대의 상승폭 보이고 있고요. 엑스플라 143원, 식스 31.08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크로미아입니다. 크로미아 현재 15.45% 하락했습니다. 279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트토렌트 15.38% 하락하면서 0.0012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썬,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급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14.58% 하락한 38.97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플럭스가 9%대의 하락률 보이면서 816원의 가격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 랠리가 8% 또 빠졌습니다. 9.744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알아보시죠. 네, 테더가 오늘 0.45%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어데터 토큰 오늘 6.5% 빠지는 모습 보였고요. 월드코인이 7.39%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제 코인 백과사전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네, 코인 백과사전은 어려운 용어를 쉽게 설명해주는 시간입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온체인입니다. 두 번째 콜드 월렛, 세 번째 해시레이트입니다. 이제 첫 번째 용어부터 알아보시죠. 네, 온체인은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 위에 기록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네, 온체인 특징 알아보시죠. 네, 온체인은 탈중앙성과 보안성이 높아서 블록체인의 특성을 극대화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많으면 거래 속도는 낮아진다는 그런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용어 알아보시죠. 두 번째 용어 콜드 월렛입니다. 콜드 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하드웨어 기기를 활용해서 코인을 보관하는 지갑을 의미합니다. 네, 콜드 월렛 특성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휴대성과 보안성이 높아서 장기적인 보관에 유용하고요. 하지만 개인의 부주의에 대해선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용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용어 해시레이트입니다. 네, 해시레이트는 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전체 네트워크에 동원된 연산력의 합을 의미합니다. 네,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네, 특징은 해시레이트는 높을수록 더 빠른 채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해시레이트가 증가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용어 모두 알아봤고요. 이어지는 코너에서 또 코인 원정대에서 좋은 소식 계속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인캐스터 김희정이었습니다. 네, 새롭게 세 단장을 마친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 그리고 각종 강의들로 알아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팀 사파리의 코인 고민 해결사 김도훈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도스트라다무스 김도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될까,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을 모두 해결해 드리는 곳 바로 팀 사파리의 종이 비행기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송을 보시면서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생방송 중에도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 일주일 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그간 매매는 좀 잘 하고 계셨습니까? 네, 매매 자체는 좀 열심히 하고는 있었는데 네. 근데 좀 제가 자산운용이랑 뭐 여러 가지 투자 전략 같은 거를 실험하고 뭐 생각하고 그러느라 그것 때문에 뭐 결과 자체는 이렇게 네. 막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어머 되게 솔직하시네요 또. 네. 손실은 뭐 그렇게 봤다고 하긴 그렇지만 네. 뭐 수익도 안 나는 그런 상태. 네, 그래서 네. 거짓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그렇지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강의도 또 준비해 주신 거죠? 네,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뭐 수익이나 손실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솔직하게 말해줬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손실 수익을 뭐 이렇게 본다고 해도 결국에는 우상향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뭐 그런 거에 음. 자신 있기 때문에 계속 뭐 그런 전략 같은 거를 알려드린다면 많은 분들도 뭐 손실 같은 거 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계속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자신감을 또 보여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내 손실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잘 따라오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자산 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고요. 이제 지난주에 자산 배분, 자산 운용, 그리고 펀드 매니저, 프랩 트레이더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막 복습을 하면서 안전자산도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안전자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건지 아니면 위험자산에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건지가 궁금한데요. 어떤 걸로 준비를 해오셨을까요? 네, 원래 자산운용 뭐 그쪽에 대해서 추가 설명해드릴 게 있었어요. 뭐 안전자산, 금, 달러 이런 거 어떻게 사고 파는지. 제가 금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 동안 20% 수익 내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설명해 드리려 했는데 어쨌든 여기는 코인 원정대잖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코인 쪽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계실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코인 뭐 자산, 제가 현물 매매 방법, 위험자산 이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해 주실 건지 맛보기도 좀 설명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우리가 맛볼 수 있을까요? 네, 맛보기로 좀 알려드리자면 제가 지금까지 좀 연구하고 실험하고 이러면서 3년 동안 현물로 뭐 거의 손실을 제가 보지 않았었거든요. 현물 쪽에서는. 딱 한 번만 제외하고 루나 사태 때. 루나 사태. 그거는 이제 거의 교통사고와 같았던 거죠. 이걸 알 수도 없었고 피하기도 참 어려웠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때 경험도 좀 많이 부족했었고 걷다가 아픈 시간이 있어야지 또 그만큼 성장하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그때 많이 성장하셨군요. 네, 그때 좀 많이 도움이 됐었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전략을 많이 바꿨어요. 원래는 뭐 매매 방식이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돈을 잃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때. 그래서 잃지 않는 매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좀 바뀌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그쪽에 대해서 좀 깨달은 게 많아서 그때 잃은 돈은 뭐 잃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급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것 덕분에 저도 뭐 예전에는 뭐 추가 매수한다 이러면 뭐 정해진 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냥 한 10% 떨어졌다 추가 매수, 20% 떨어졌다 추가 매수 이랬었는데 정확한 그런 전략이 없으셨었지만 이제는 정확한 전략이 생기신 거군요. 네, 그때 이후로 추가 매수를 신중하게 하자. 포지션이 그때 50만 원 정도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갔을 때는 막 500만 원으로 엄청 커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다 이거를 깨달았고 그때 이후로는
자산 배분, 자산 운용을 이렇게 다 생각을 해놔서 네. 절대로 막 5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500만 원까지 이렇게 커지지 않게 네. 무조건 좋은 타이밍에서만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게 그런 거를 다 짤 수 있게 됐어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이 전략이 어떤 것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방송만큼은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의 피땀 눈물이 담긴 이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우리 팀 사파리의 종이 비행기 방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김도훈의 현물 전략 공개 시간 돌아왔습니다. 저랑 이제 뭐 따로 얘기를 하셨을 때도 혁신이다라고 이제 또 되게 당당하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대부분이 모르는 전략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떤 전략인지 그 전략이 무엇일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많은 분들한테 네. 1대1 강의를 해드렸었거든요, 오프라인으로. 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런 매매 방식 같은 걸 다 물어봤었어요. 네. 근데 대부분 좀 올라갈 때 10%든 30%든 50%든 다 그냥 냅둬요. 올라갈 때. 네. 네. 심지어 어떤 분은 70%가 올라갔는데 그거를 그냥 냅두시는 분도 있었어요. 차익 실현을 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시는 거군요. 네. 꼭대기에서 팔 수 있다고 자신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매도할 용기가 없었던 걸까요? 2배, 3배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비트더박이었고. 네. 네. 근데 원래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절대 꼭대기는 어디일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차트 분석을 하지 않는다면. 근데 대부분 차트 분석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내려갈 때도 대부분 뭐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이런 것도 다 모르면서 네. 뭐 손절이나 이런 건 그렇다 쳐도 뭐 어디에서 추가 매수할지 이런 것도 다 모르고 그것도 또 기다려요. 네. 아니면 다른 스타일의 분은 뭐 계속 추가 매수를 해서 그 크기가 엄청 커지거나. 오, 네. 눈덩이처럼 불어난 시드가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아, 그런 그렇게 식으로. 약간 올인하시는 경향이 있으셨나요? 올인이 아니라 저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분할 매수로 시작했어요. 아. 분할 매수 분산 투자로 시작해서 네. 그때 시작한 지 한 2, 3개월 만에 뭐 3명 제가 막 알려주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어쨌든 분할 매수 분산 투자로 시작했지만 경험 자체가 그때는 많이 없어서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10%에서 그냥 매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커지거든요. 네. 그게 실패하는 이유예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하락장 때 잃거든요. 네. 아니면 엄청 물리거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네. 좀 잘 공부를 해야 돼요. 오늘 그러면은 자료도 같이 준비해 오신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PPT를 만들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수까지. 네, 한번 자료 한번 화면 띄워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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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목은 김도훈의 매매 전략. 도훈킴스 트레이딩 스트레이티지입니다. 네. 어머, 되게 즐거워. 화면을 조금 더 키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네. 키워졌어요. 네. 네. 어이구, 네. 네네. 네. 우선 투자로 돈을 벌려면 기본적으로 차트 공부를 해야 된다. 네. 네, 제가 항상 차트 얘기만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진짜 차트를 하게 되면 경제 그런 거 상관없이 미래 가격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대처를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간다 해도. 그래서 매매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매수, 매도 타이밍도 모르고 네. 감으로 해요. 뭔가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다. 네. 여기까지 내려갈 것 같다. 근데 대부분 추세선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그런 추세선 뭐 이렇게 아는 분들이라면 어디까지 올라가고 내려갈지 그건 알 텐데 네. 근데 진짜 대부분 감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면. 그리고 또 공부를 한다면 차트 공부를 한다면 네. 친구랑 같은 가격에 매수했어도 내가 더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1억에 매수했어도 뭐 1억 2천까지 올라갔다가 네. 뭐 한 7천만 원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그냥 친구가 거기에서 가만히 냅뒀어요. 2천만 원 뭐 이거 수익 실현 안 하고 냅뒀다가 내려가는 거 그냥 냅뒀어요. 네. 그러면 수익은 0이고 손실 그냥 뭐 마이너스만 찍혀 있겠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 올라가는 거는 전부 다 먹고 2천만 원어치 전부 다 먹고 내려갔을 때
정확한 지지 타이밍에서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이렇게 해서 평단가를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00만 원 이 정도까지 내린 다음에 또 네. 거기 1억 500만 원까지 올라오면 다시 1억 2천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그만큼의 수익을 또 먹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저는 계속 수익을 먹고 이걸 반복하는 거죠. 오. 그래서 틈새마다 수익을 먹는 걸로요. 네, 그래서 저는 내려가는 걸 좋아해요, 가격이. 아, 오히려. 네, 현물을 하는데도 내려가면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내려가는 타이밍을 알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애초에 50만 원 들어갔다 해도 한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 이러면 네. 40만 원, 30만 원으로 줄여요. 그런 다음에 내려갔을 때 20만 원 추가 매수를 하면 더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죠. 네. 걷다가 1억에서 8천만 원 내려갔을 때랑 1억 2천에서 8천만 원 내려갔을 때 1억 네. 2천만 원에서 내려갔을 때가 더 그 마이너스 폭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했을 때 그 금액도 더 커요. 네. 이득 보는 금액도. 그래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무조건 큰 이득을 보는 거고 네. 매매의 기본 원칙은 분할 매수, 분산 투자, 지속적인 수익 창출, 본전 매도 이렇게 써 있는데 분할 매수란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뭐 이렇게 500만 원이 있다면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 그리고 또 분산 투자. 뭐 하나 뭐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니라 비트, 이더, 솔라나, 리플, 에이다 네. 이런 식으로 아, 다 종목을 나눠서요. 네, 네. 시총 높은 거 위주로 들어가고 좀 더 건강한, 좀 묵직한 코인들로요. 네, 네. 왜냐면 상패당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시총 높은 걸로 들어가고 그 외에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평선 전략 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때 매수하는 거예요. 음.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지속적인 수익 창출 이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올라가면 1억 2천까지 올라갔다. 네. 계속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2억까지 올라간다 해도 2억까지 전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수수료만 제외하고. 네. 그리고 내려왔을 때는 뭐 지지마다 추가 매수를 한다면 엄청나게 이득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수를 했어도 여기에서 꼭대기에서 매수를 했어도 네. 여기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반만 올라온다고 해도 거기에서 본전 매도가 가능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네. 그리고 그 다음 거를 봐볼게요. 네. 그 다음 거는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잠시만요. 그 다음은 매매 방식. 네. 방전에 말씀드렸던 5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500만 원을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 비트코인 50만 원, 이더리움 50만 원. 이건 시총이 제일 높기 때문에. 네. 그리고 리플, 솔라나, 에이다, 도지, 이오스. 이걸 30만 원씩 들어가요. 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코인들 위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셨네요. 네, 다 시총이 높은 것들이에요. 네. 이오스는 제가 저번에 추천드렸던 제가 매수했던 네. 그거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딱 25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500만 원 있는데 네. 250만 원을 매수하고 네. 250만 원을 현금화를 하는 거예요. 남겨두는 거군요. 이제 나중에 이제 물을 타서 가격을 낮출 때 사용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네, 맞아요. 그리고 물타기란 말을 또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것도 저는 예전에는 비슷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물타기랑 추가 매수랑. 근데 물타기 자체는 네. 뭔가 어쩔 수 없이 내려가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네.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일부러 뭐 기다렸다가 이렇게 여기서 전략적으로 추가 매수한다.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서 이오스 뭐 이런 거 내려갔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추가 매수한다 이렇게 하고 네. 또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물을 탄다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네. 저는 추가 매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네.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음 거를 보면 네, 절대 아무 때나 감으로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차트 분석을 통한 정확한 자리에서만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정확한 네. 매수만이 자산 우상향의 지름길이다. 아, 네. 정말
마치 명언 같네요. 네. 이게 아까 적으면서 생각하면서 적은 건데 정확한 매수만이 우상향의 지름길이다. 네, 맞아요. 이 전략과 함께라면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도 수익을 얻어가기에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코인 원정대를 시청하시면서 나도 이 전략을 좀 따라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팀 사파리의 종이 비행기 방으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내 포트폴리오는 어느 정도 비중으로 관리를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 전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이 비트코인 차트 분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장기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제 단기 분석까지 좀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바로 장기적인 전망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네. 우선 이 제가 해놨던 차트를 먼저 지워야 되는데 지우면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네. 여기서 장기적인 추세선 먼저 그어볼게요. 추세선을 긋는다면 이게 잘 안 나와서 여기 상승 추세잖아요. 네. 상승 추세면 이거를 그으면 돼요. 여기 저점끼리 그 1일봉으로 들어가야 이게 잘 나오거든요. 네. 1일봉으로 해서 저점끼리 이렇게 있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네. 어떤 구간에다 해놓냐면 이렇게 튀어나온 구간, 네. 여기 튀어나온 구간 이런 곳에다 한번 이렇게 옮겨줘요. 네. 여기에다가 옮겨줬더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쭉 올라왔고 여기에서도 지지 또 여기서도 지지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또 그 위에서도 여기에다가 맞춰줬어요. 이쪽에 맞춰줬더니 정확히 또 여기도 저항을 받았고 지지 이런 식으로 받았어요. 그럼 네.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여기겠죠? 여기에다가 또 복사 붙여넣기를 해줬더니 네. 최고점에 멈췄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으면 무조건 미래 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 이때는 22년이었는데 네. 지금은 2024년에 가격을 예측할 수 있었던 거죠. 최고점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하락 추세를 봐야 되거든요. 네. 여기 하락. 여기를 이렇게 그었더니 색깔도 하락 추세를 바꿔줄까요? 봤을 때는요. 네. 여기를 이렇게 하니까 이쪽에서 약간씩 튀어나온 거. 네.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가 이렇게 긋지 말고 네. 이런 식으로 좀 튀어나온 게 계속 지속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어라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다음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했더니 여기도 이렇게 네. 딱 맞죠? 그 말은 즉 지금 올라간다면 67,600 네. 이쯤까지 올라갈 수 있고 1차적으로 내려간다면 여기 한 18일 다음 달 18일 19일쯤에 네. 5만 1,000달러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을 본다면 여기서 네. 미래까지 이렇게 예측해 주시니까 정말 좋네요. 네 여기 4시간 봉 방금 전에 거기를 보면 18일 19일이라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여기 추세선 두 개가 이렇게 겹치게 된다면 이 구간까지는 웬만하면 와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횡보를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네. 지금 당장 1시간 봉을 봤을 때 멀리 봤었을 때는 하락 추세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도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건 맞지만 네. 방금 전에 제가 2시간 전에 오면서 봤던 게 뭔가 지금 이탈이 나온 건가요? 네, 네. 이더리움이 완전히 이탈이 나왔었어요. 네. 제가 그때는 비트 추세를 못 봤었는데 네. 이더리움이 완전히 하방 추세를 해가지고 이더리움이 그러면 비트코인이 하방을 이제 이탈하고 나니까 이더리움도 따라서 빠진 건가요? 저는 이번 거는 이더리움 탓이 좀 큰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 너무 저항을 네. 세게 받았었거든요. 네네. 너무 대놓고. 그러니까 뚜렷한 호재가 없었죠, 계속해서. 근데 저는 호재보다는 그 저항선 두 개가 네. 이렇게 겹쳐서 그때부터 저는 떨어질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아까 네. 숏포지션을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추세선 두 개가 겹치면서 좀 이거는 네. 이렇게 됐다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번에 원투원투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원투원투 그거를 말씀드렸던 게 여기에서 보면
그 기준이 여기서 1, 2 그리고 1이 한번 이렇게 쭉 쭉 올라가고 이 여기 네. 여기 저항에서 지지를 받았을 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여기까지만 올라가고 딱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피보나치 비율을 찍었을 때 네. 피보나치 비율을 이렇게 찍게 된다면 이게 딱 이번에 올라온 게 0.28 여기쯤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정확히 저항을 받았어요. 아, 굉장히 정확한 저항선이 되네요. 네. 그리고 이 자체도 네. 1, 2, 3. 3가 원래는 제일 길다고 말씀드리는데 네. 여기서 너무 짧게 나왔거든요. 짧게 나오면서 여기서 저항을 받은 걸 보고 네. 아, 이거는 A, B, C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조만간 폭락이 크게 나올 수 있겠다. 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비트코인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전망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좀 더 단기적으로 내가 좀 김도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종이비행기방 들어오셔서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준비된 코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어떤 코인이 더 좋은 코인일지 왕중왕을 가려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김도훈의 승부수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코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번 바로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코인 바로 리플 그리고 솔라나 코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총의 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리플부터 가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리플 0.76%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787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는 리플입니다. 네, 다음으로 솔라나입니다. 1.9% 하락하고 있습니다. 20만 6,600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리플 그리고 솔라나 각각 이슈가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SEC가 항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시장의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들이 굉장히 큰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솔라나의 가격 역시도 방어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종목이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인지 왕중왕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차트 한번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리플 먼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 풀어드릴게요. 네. 우선 이건 4시간 봉이거든요. 네. 저번에 제가 리플 솔라나를 그대로 들고 왔었어요. 네. 그때는 제가 좀 리플 쪽이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거든요. 올라갈 확률이 높다. 네. 근데 그때랑 좀 달라진 게 여기서 전 고점을 못 뚫었어요. 원래는 고점을 뚫고 여기에서 저항을 받아야 맞는 건데 네. 여기에서 못 뚫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웨지 모양을 그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큰 하락이 나오잖아요. 네. 큰 하락이나 큰 뭐 이런 상승이나 이런 게 나오면 그 다음에는 삼각 수렴이나 웨지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네. 이거는 알려진 게 아니라 제가 뭐 트레이딩 하면서 알아낸 거거든요. 여기서도 이렇게 삼각 수렴 만들었고 네. 여기서도 이렇게 웨지를 만들었고 웨지를 만들었다. 이거는 누군가가 여기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몇 시간 전에 네. 몇 시간도 아니고 한 어젠가 그저께 네. 그때 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뭔가 그렇게 미리 촉이 오셨군요. 네, 그래서 리플 쪽은 좀 네. 매수 이런 거 하지 않고 주의 깊게 뭐 포지션 안 들고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여기를 그어보니까 웨지 네. 모양인 걸 딱 보고 음. 아, 이거는 여기 한번 0.5685 이쯤에서 네. 한번 지지를 받지만 또 올라간 다음에 여기를 뚫을 확률이 있겠구나. 네. 뚫는다면 0.5325 이쯤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쯤까지 간다고 하면 그래도 이 구간 있잖아요. 네. 이 구간을 뚫지 않는다면 아직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고 그런다면 여기 0.71 뭐 이쯤까지 가능성이 남아있고 만약에 여기를 뚫는다 0.51 여기 매물대 구간을 뚫는다면 그 다음엔 0.48, 47 이쯤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진짜 매수하기가 애매한 구간이에요.
아니면 여기 웨지 구간에서 뭐 손절 걸고 이렇게 가거나 현물로 갖고 가기는 좀 그렇다. 지켜봐야 된다.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를 봐야겠죠. 바로. 네, 솔라나도 봐야겠죠. 네, 솔라나를 봐볼게요. 음. 솔라나도 아까 4시간 봉 좀 그려봤거든요. 간단한 추세선만 그려왔는데 여기서는 정확한 추세선이 완성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방 추세선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 151원 정도가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은 구간이에요. 네. 만약에 비트이더가 여기서 뭐 하락이 멈춘다 이러면 여기에서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도 하락이 지속된다. 아까 뭐 음. 폭락 시그널이 약간 보인다 했잖아요. 음. 이더리움이. 그래서 여기 내려온다면 네. 85원까지 봐야 된다. 하지만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본다면 151원 정도에서 뭐 약간 손절을 가져가면서 네. 위에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나마 솔라나를 더 좋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리플과 솔라나 중에는 솔라나가 좀 더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 두 가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번 바로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준비된 종목들 도지코인 그리고 시바이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밈코인의 대표적인 코인들이죠. 도지코인부터 가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지코인 2.78% 하락하고 있습니다. 140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시바이누 가격 보겠습니다. 3.03% 하락하고 있습니다. 0.0192원의 가격을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네, 도지코인 어제자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와줬습니다. 이제 투자 이익 실현 주소의 이 70%가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톤코인의 시총을 추월해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톤코인이 아무래도 이제 텔레그램 CEO가 구속됨으로써 이 굉장히 하락세가 좀 컸다 보니까 이 사이에 이제 도지코인이 시총을 추월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고요. 또 이제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밈코인이죠. 이 밈코인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호재거리가 잘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난식으로 만들어진 코인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탈중앙화 자율 조직까지도 출범 예정. 굉장히 튼튼한 호재거리가 나와준 겁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도지코인 그리고 우리 시바이누 이렇게 두 가지를 보셨을 때 어떤 종목이 좀 더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인지 가격선까지 차트로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우선 도지부터 봐볼게요. 네. 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저번에도 한번 들고 왔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 이쯤이었을 거예요. 이쯤에서 뭐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했고 네. 그리고 뭐 여기 폴링 웨지 그 하락세기형 네. 패턴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당장은 이 구간 0.10205 이쯤에서 지지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고 여기 뚫는다면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지지받고 올라갈 거고 근데 지금 당장 그렇게 비트랑 이더 사이 뭐 상황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네. 만약에 이 밑으로 뚫는다 이러면 0.075 네. 여기까지도 한 번 더 도전해보거나 아니면 이 여기 약간 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거나 그런 식으로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바로 앞에 저항이 있는 이상 이거는 좀 매수를 그렇게 지금 당장 권해드리긴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도지 자체는. 그리고 시바이누 네. 이거는 봤더니 이것도 뭐 하락세기형 폴링 웨지 식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삼각수렴식으로 하면서 여기를 좀 뚫었어요. 상방 이탈을 했어요. 네. 상방 이탈을 하고 그럼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나요? 원래라면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야 되고 이번에도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긴 했거든요. 거의 한 20%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네. 근데 이 상방 이탈을 한 다음에 중요한 게 항상 웬만하면 이 아래를 찍어요. 뚫은 부분을 한 번 더 네. 찍어요. 그러고 나서 올려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뭐 상방으로 갈 확률이 더 높다고 보이긴 하지만 1321 이쯤에서 한번 지지를 받을 거고 네.
또 여기를 뚫는다면 1이 27 여기까지는 내려갈 확률이 꽤나 높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뚫린다. 네. 그런다면 이 올라갔던 게 페이크고 엄청난 하락이 있을 텐데, 근데 지금 당장 어쨌든 상방 이탈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할로 약간씩 모아간다면 결국엔 좀 답이 있지 않을까. 이거를 좀 왕으로 뽑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지코인, 시바이노 이렇게 강아지 코인 두 가지를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좀 더 시바이노를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가님께서 마지막 준비해주신 종목 두 가지는 어떤 걸까요? 두 가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스팀 그리고 스팀 달러 두 가지의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먼저 스팀부터 가격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팀 4.45% 현재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6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스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팀잇이라는 화폐적 가치와 유동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온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반의 SNS 플랫폼인 스팀잇은요, 사용자들이 업로드한 콘텐츠를 이렇게 평가하고 또 그에 따라서 보상으로 지급하는 이 토큰을 지급해주는 독특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스팀 달러의 경우에는 스팀잇이라는 블록체인 기반 이 SNS에서 사용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건데요. 이것은 미국 달러와 또 가치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보장을 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스팀 그리고 스팀 달러 이 두 가지를 비교해 주셨을 때는 어떤 종목이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스팀 먼저 봐볼게요. 네. 스팀 먼저 봐보면 이게 좀 일봉으로 봤을 때 네. 엄청나게 예전에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제가 이거를 USDT로 들어갔는데 KRW로 해서 다시 들어갈게요. 네. 왜냐하면 2021년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 KRW로 봐보면 예전 거까지 나오거든요. 오. 맨 처음 거까지. 그래서 18년까지 나오는데 네. 이때를 봐보면 12,600원까지 올라갔다가 엄청나게 떨군 걸 볼 수가 있어요. 12,600원에서 200원까지 떨어진 거죠. 네. 근데 이때 여기까지 올랐다가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네. 여기서도 추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일본으로 어떠한 봤을 때. 사건이 없었는데도 저렇게 크게 하락을 만들어 준 거였나요? 네, 왜냐면 네. 시총 낮은 것들은 다 누군가의 작품이거든요. 네. 또 소수들의 네. 네, 그런 작품인데 이거는 원래 시간이 남으면 말씀드리려 했었던 건데 네. 지금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이게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을 보시면 이때 12,800원, 300원까지 올렸는데 거래량이 하나도 없어요. 네. 이게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음. 근데 여기에서 한 600원에서 800원 정도까지 올렸을 때 네. 이때는 거래량이 한 이때의 20배, 30배 그 정도는 돼요. 여기는 요만큼밖에 없는데 여기는 요만큼 올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 뜻은 이 12,000원 이때까지 올렸을 때는 거래량을 하나도 없이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호가창 빼기 뭐 그 험해수 험해도 네. 이런 걸로 올리고 떨군 다음에 이렇게 바닥에서는 진짜로 매수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올리고 내린 거는 다 아무런 호재나 악재 없이 뭐 이렇게 호가창 장난으로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 거를 좀 본다면 이런 식으로 유지가 돼요. 정확히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그려졌거든요. 근데 스팀을 봐보면 다 이렇게 쭉 올라가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 장난이에요. 여기까지 계속 올리고 여기만 딱 찍고 떨구고 올리고 찍고 떨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물량을 모으는 거예요. 걷다 이런 구간들은 다 웬만하면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는 식이고요. 근데 결국 추세선을 그려보면 얼핏 맞아요, 이게. 네. 그리고 또 빨간색을 그어보면 이게 폴링 엣지거든요. 폴링 엣지가 나왔는데 거기를 또 상방 이탈하고 내려오는 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폴링 엣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그러면은 하락 쐐기형, 뭐 한국어로 표현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하락 쐐기형이 딱 맞아요. 밑을 향해서 이렇게 쐐기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네, 고점도 내려가고 저점도 내려가면서 좀 네. 삼각형 모양을 만드는 건데 네.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 바닥을 찍고 뭐 이렇게 RSI가 뭐 가격은 내려가는데 RSI가 올라가는 RSI 상승 다이버전스 이런 게 나오면서 뭐 상승 추세로 변환되고 이런 식으로 되긴 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하락 쐐기를 네. 만들어 간 다음에 위쪽으로 이렇게 상방 돌파를 해줬으면은 네. 좀 더 이렇게 잘 버텨주고 리테스트를 받았을 때 위쪽으로 또 쏘아 올려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원래는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온 다음에 올라갔을 때 네. 말씀해 주셨던 여기 리테스트 한 다음에 네. 쭉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은 네. 그게 있죠. 비트랑 이더가 횡보하거나 아니면 상승하고 있을 때. 근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 또 여기가 뚫린다면 이 위에 올라간 거는 아까처럼 뭐 낚시일 수도 있다, 페이크일 수도 있다. 네. 그럼 또 바닥을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을 속이는 걸 수도 있겠다는 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럼 스팀 달러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스팀 달러도 봐볼 텐데 이것도 네. 원화로 봐볼게요. 네. 원화로 제가 좀 어느 정도 이것도 차트를 그려왔는데 추세선이 이것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됐어요. 유지가 됐고 이런 식으로 그어지는데 이것도 똑같이 폴링 엣지 비슷하게 그려지네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좀 여기를 약간 추세선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지고 좀 장난치고 노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신뢰하기 힘들다. 걷다가 시총이 5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팀 달러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네. 결국 단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상방 이탈을 했지만 이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2,951원 뭐 이쯤에서 지지를 한번 받을 거고 네. 또 그 다음에 내려오게 된다면 한 2,650원 이쯤까지는 내려오고 그 밑으로 내려간다면 또 이 위에는 페이크다 네. 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이거를 추세선에 이렇게 그어본다 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거는 상방 추세가 아니라 하방 추세가 된 거예요.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맞는지 봐보면 정확히 맞죠? 네. 정확히 여기가 맞아요. 어. 지지 네. 지지 그렇게 된다면 이미 이거는 하방 추세고 어. 여기서 내려왔을 때 마침 여기 밑에 장기 추세선이랑 겹쳐요. 그래서 두 개 겹치는 구간은 무조건 내려올 확률이 높다. 네. 1340원까지 가겠다. 그래서 이거는 매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스팀 달러를 매수하면 안 되는 이유까지도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스팀과 스팀 달러 중에서는 스팀을 좀 더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니 또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서 우리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세밀하게 전략 세워주신 김도훈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팀 482의 종이 비행기 방은 24시간 내내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오후 9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원정 대장님 인사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코인 원정대.